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한국전력입니다. 자, 제 예상대로 한국전력이 전력요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을 함에 따라서 약 4조 원 이상의 실적이 불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다만 그럼에도 시장은 한국전력의 성장성을 아직도 눈치채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의 성장성과 현재 밸류에이션에 대한 가치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국전력은 약 5년 정도 후면은 국민 주식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 국민 주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보일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배당주로서든 혹은 배당 성장주로서든 국민들의 사랑받는 주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것이고, 제가 그 전부터 한국전력에 대한 분석은 꾸준하게 해드렸죠. 머지않아서 전력 요금이 인상될 거라고도 말씀을 드려왔던 바고요. 일단 제가 저번 달부터 우리 조그마 기쁨덕의 분석방에서 한국전력을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꾸준하게 말씀드렸고, 역시나 한국전력은 현재 비중을 실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정도의 실적 성장이 내후년으로 이어지면서 한국전력이 배당 성향을 약 40%까지 주겠다. 40% 정도를 이제 배당으로 주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 공공기관들, 대한민국의 공기업들의 주주 환원율, 배당 수익률, 그러니까 이익 대비해서 배당률이 약 39%예요. 약 배당 성향이 39.4%가량, 5%가량 되기 때문에 40%가량 주겠다는 것은 과도하게 많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기업의 특성상, 유틸리티 기업들의 특성상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이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를 진행하고서도 남는 돈들이 많이도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의 뭐 은행주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실 수 있다시피 상당히 좀 캐패스 증가가 크지 않는 가운데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그런 과정이 저는 현실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저번 때부터 우리 멤버분들께는 꾸준하게 분석을 해드려왔습니다. 역시나 저는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우리 멤버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는 것이고, 이토록 이래 제가 이제 따로 분석해드리는 텔레그램 방이 있어요. 좋은 마켓 뿜다기 혹은 회사 멤버로 가입하시면 제 텔레그램 방에, 유로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한국전력을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10월 18일에 한국전력 매수하였습니다. 네, 10월 18일에 매수했고요. 그리고 어제 한 번 더 추가 매수했어요. 10월 23일에 한국전력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추가 매수까지 진행한 것이고, 이에 따라서 비중도 어느 정도 실은 상태에서 수익도 뭐 어느 정도 괜찮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이제 어제 음봉 전환이 된 적이 있어요. 한국전력이 요금 인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음봉 전환이 됐을 때 제가 필사단 이제 커리큘럼을 끝내고 이제 스터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스터디에서 제가 한국전력의 음봉 전환은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그때 한국전력을 투자를 했으면 현재 기준으로는 약 7%가량 6-7%가량을 하루 만에 수익을 낼 수 있었겠죠. 자, 그럼 제가 어떤 식으로 한국전력을 분석해드렸는지 보여드리면서 이제 핵심만 딱딱딱 집어드리겠습니다. 자, 9월 11일 글입니다. 기사 핵심 내용입니다. 8월 전기요금 평균 13% 올라 인상된 요금 청구서 내달부터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 증가 탓.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히 압도적인 시장 규모를 지닌 식량 그리고 에너지, 그 에너지 산업의 대전환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 이뤄질 메가 트렌드가 될 것입니다. 에너지 대전환기에 발맞춰 신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는 해외 유틸리티 기업들과 달리 한국전력은 비용 증가가 막히면서 주가가 말이 아니죠. 실제로 한국전력의 주가는 현재 8년 연속 음봉을 그리면서 하락을 해왔던 상황이고, 올해 들어서 거대한 턴어라운드의 초읽기에 들어서고 있다고 저는 예전부터 이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한국전력 역시나 주가가 꽤나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년에 걸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내부에서 돌고 있는 10조 실적 가능성과 그에 따른 시가총액 및 배당률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시기입니다. 실제로 한국전력 내부에서는 대략 10조 원 정도의 수익이 조만간 날 수 있겠다라고 얘기가 소문이 이미 떠들고 있었고, 저 역시나 요금 인상에 대한 그런 가능성과
그리고 한국전력의 갖가지 비용을 죄다 쳐내면서 이뤄낼 수 있는, 혹은 에너지 사용량 자체가 증가하면서 이뤄낼 수 있는 최소의 수익이 수년 내에 10조 정도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미리부터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한국전력의 시가총액은 약 12조예요. 10조 정도의 수익이 14조, 이제 오늘 많이 올라서 14조 정도, 최근에 많이 올라서 14조 정도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에 반해서 만약에 영업이익이 10조가량 찍히게 된다면 더 넘어서서 성장성을 기하 급수적으로 보이게 된다면 이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가치적인 밸류에이션과 그리고 실질의 성장성을 따로 다시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시화될 경우 현 시총 약 14조 원은 철저한 저평가 영역일 것입니다. 저는 대놓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평가 영역이라고 말입니다. 전에 이런 말씀드렸었죠. 한국전력은 상장 폐지가 되거나 국민주가 될 거라고요. 흐름을 보니 후자가 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국민주가 되기 전에 지분을 모아놓을 경우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처를 손에 쥘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전력 지켜보고 있습니다. LS일렉트릭 투자 중입니다. 참고로 LS일렉트릭은 예전부터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약 8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일부 비중은 예전에 매도를 어느 정도 한 상태고요. 수익실은 어느 정도 한 상태고요. 9월 19일 한 번 더 분석해드렸습니다. 전기 사용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2030년대에 4차 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대규모 인프라를 깔아야 하는 2030년대에는 그 기울기가 본격적으로 가팔라질 것이고요. 핵심 실행국들의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이 주는 영향 또한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기료 인상은 보통 9월 말에서 10월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가 연중 전기 사용량이 가장 작기 때문에 반발이 그나마 덜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9월 중순까지 이례적으로 더웠었죠. 인상이 이뤄질 경우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가 적기로 보여집니다.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 예상대로 10월에서 11월 중순쯤에 전력요금 인상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전력의 전력요금 인상을 바라본 투자자는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런 투자 아이디 같은 경우도 한국전력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그리고 대한민국의 유틸리티 산업과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환,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분석하지 않으면 예상하기가 어려웠던 시기이기도 맞고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현실화될 경우 펀더멘털 상향뿐만 아니라 밸류업 기대감까지 끼면서 거대한 턴어라운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 투자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10월 15일에 이번 달에도 분석해드린 적이 있죠. 4차 산업을 맞이하여 반도체 수급 및 기술력만큼 중요한 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입니다. 한국전력은 전력 인프라 투자를 한국전력이 이끌어야 하는데 수년간 요금을 올리지 못해 더 이상의 투자가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는 실정이죠. 전력 요금 인상의 필요성이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빠르면 올해 10월에서 11월 중순 정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늦어질지언정 1년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투자자로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이슈입니다. 한편으로 취약계층 등을 이유로 해서 반대가 심할 것이기 때문에 요금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죠.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에너지 취약층을 타겟으로 한 지원 등이 뒤따른다면 이거는 영세사업자들 혹은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의 명분과 도리 또한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전력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후에 실제로 한국전력을 10월 18일 그리고 10월 23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추가 매수까지 진행하면서 비중을 실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상대로 전력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산업용 전력 에너지가 절반 남짓이니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등 미래 첨단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요금 인상이라고 하니 명분도 잘 잡았죠. 틀린 말도 아니고 말입니다. 4.7조 적자 해소라고 쓰고 지금 보시면 기사에서 4.7조 원 적자 해소라고 나오는데 사실상 투자자로서 봤을 때는 4.7조 원 정도의 이익 증가라고 있는 게 맞죠. 이미 한국전력은 흑자 전환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적자 기업이 아니에요. 따라서 적자 해소가 아니라 수익에 대한 증가, 이익에 대한 증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향후 수년간 한국 대형주 중에서 영업이익 성장률이 가장 큰 기업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한국전력이 향후 수년간 한국 대형주 중에서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가장 큰 기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현재 PBR이 0.3이 안 되는 수준인데 자연스럽게 정상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만약 배당성을 40% 가까이 가져간다고 한다면 지금 정도로 봤을 때에는 말이 안 되는 수준의 배당 수익률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주가 대비해서 말이죠. 그럼에도 시장에서 세론이 나왔죠. 시장 체력이 상당히 취약한 듯합니다. 컨센서스의 요금 인상이 반영되면 실적이 얼마나 튈지 현 시가총액과 더불어서 생각해볼 일입니다. 참고로 요금 인상이
컨센서스는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연간 수익으로 내년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7.4조 정도, 그리고 단기순이익 3.1조인데 여기서 플러스 4.7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업이익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컨센서스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할 경우에는 내년은 좀 힘들더라도 내후년 정도, 늦어도 3년 뒤부터는 배당까지도 정상화될 것이기 때문에 현 주가 대비해서 약 3년 뒤, 4년 뒤, 5년 뒤쯤에는 배당 수익률이 얼마 정도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미리부터 우리 멤버들께 분석해 드렸고, 투자를 진행하면서 현재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익의 40%를 주주들에게 환원한다고 하니 이 점 또한 투자자로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필사단 모임 때 자세히 말씀드렸었죠. 참고로 지난주에 필사단 모임이 있었습니다. 지지난주에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한국전력, 지난주 모임 때 한국전력에 대한 분석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왜 한국전력에 대해서 보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말씀드렸고, 제 지인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까지 말씀드렸었죠. 지난주 필사단 모임 때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기회를 엿보기 좋은 시기입니다. 한국전력 투자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국전력에 대한 분석을 우리 멤버분들께는 꾸준하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참고로 9.7% 정도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있는데, 그런 가정용이 아니라 산업용이기 때문에 이거 용량이 그렇게 클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산업용 매출 비중이 50%가 넘어요. 산업용이 50% 넘습니다. 따라서 가정용보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하는 것이 한국전력의 실적에 있어서는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반발심도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전력은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향후 수년간 영업이익의 서프라이즈가 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결국 이 부채에 대한 상황이 이뤄지고 난 대략 2년 뒤, 3년 뒤쯤부터는 배당이 본격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지금부터 밸류에이션을 하게 된다면 꽤나 저평가적인 매력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엔 내년 정도부터는 이제 부채 상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내후년, 빠르면 내후년 정도, 늦어도 3년, 4년 뒤부터는 초고배당주,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초고배당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14조 원 정도인데 실적이 매년 10조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날 수 있는 체력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보통 해외 유틸리티 기업들은 이미 PBR을 2, 3, 1 이상은 당연히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런데 한국전력은 망할 가능성이 전혀 없고 앞으로 꽤나 큰 폭의 성장성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PBR이 여전히 0.34예요. 그러니까 0.34 정도 PBR에서 정상화가 되면서 해외 정도의 유틸리티 기업들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평균인 PBR 1 정도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가에 대한 상승폭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의 PBR은 자산 가치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실적이 내니까 그 실적만큼 자산 가치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와중에 PBR이 1까지 오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가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필사단 멤버분들은 전부 다 어떤 얘기인지 다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제가 필사단 강의 때 이러한 얘기들, PR에 대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PBR에 대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이에 따라 실적의 성장성까지 됐을 때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다 강의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전력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좋은 마음 기쁨당 멤버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는 필승 투자 아카데미입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